우리가 판단할 때는 약관상 해당하지 않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뺏어가는 네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방법은 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 계약하시고 나서 우편물로 보험약관 책자 한번 받아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두껍죠? 내용도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용어도 생소하고 글씨도 작고 그래요. 이렇게 보험약관은 양도 많고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약관 내용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약관의 내용을 전부 알고 청구하진 않겠죠. 아무튼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그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약관상 해당하지 않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암 입원 일당이라는 담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판매된 암보험은 암 입원 일당이라는, 그러니까 암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씩 나오는 그런 특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판매된 암보험에 암 입원 일당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다, 항암 치료를 한다 이랬을 때 한 4, 5일 정도만 입원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암 직접 치료 입원으로 보고 그 해당 병원의 입원만 우리가 입원 일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이란 게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죠.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한다고 이렇게 암 수술한다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게 입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중대한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수술 같은 중대한 치료를 마치고 보통은 며칠 이내에 퇴원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요양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하고 금방 퇴원해서 퇴원 이후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양병원에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입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 암 입원 일당이 10만 원이면 대학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하고 요양병원에서 30일 입원했다. 그럼 총 35일 입원이니까 3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험금을 주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차 암 진단도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제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요양병원은 그냥 요양하기 위해 입원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못 준다며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판매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직접 치료 이렇게 명시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단순하게 암 입원 일당 담보의 경우에는 내가 암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했지 암이 안 걸렸으면 입원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약관에도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직접 치료인지 암으로 요양하는 것도 그러면 암 치료가 아닌 건지 해석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도 있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약관 해석이 애매모호한 때에는 작성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이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이 모호할 때에는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방금 설명드린 암 입원 일당 담보 같은 경우에도 그 문구가 애매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암 입원 일당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그런 해설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겠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